예, 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3회 이제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문제 같이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81로 문제입니다. 시가지에서 시설하고 있는 특구압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가지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경관이 이렇게 되잖아요. 시가지 특구압일 때 경관은 A종인 경우가 75m 이하이고 B종인 경우가 150m 이하이며 철탑인 경우가 이제 400m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 A종이 갈 때 보통 경관은 A종과 목주가 같이 따라다녀요. 근데 목주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시가지에서는 목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알아야 돼요. 시가지 특구압에서는 목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2번 문제. 특구압 및 고압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합니다. 이때 시험 전압은 연속해서 몇 분간 하느냐. 자, 모든 시험 전압은 10분이죠. 여기 특구압 전로뿐만이 아니고 변압기, 발전기 할 것 없이 모든 시험 전압은 10분간 시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의료 장소에서 전기 설비를 시설할 때 적합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이 문제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까지 관련된 문제에는 의료실 장소가 의료용 그 접지 저항이 얼마냐 요거 물어봤었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접지 저항이 15m 이렇게 답변했고 등전이었을 때 105m 이렇게 했는데 요렇게 그룹 0, 그룹 1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실은.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걸 에이 그거 공부 안 해서 틀렸네, 그 떨어졌네 그렇게 것이 아니라 요거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맞았어야 되죠. 아무튼 이번 나왔으니까 이제 알아보고 다음에 나오면 맞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룹 0 장소는 TN이나 TT 접지를 사용합니다. TN 접지란 말은 전력 계통은 땅에다 접지하고 기기는 계통에다 접지하라는 뜻이고 TT 접지는 전력 계통도 땅에다 접지하고 기기도 땅에다 접지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T 접지 계통 분전반에는 의료장소 내부에 혹은 가까운 곳에 외부에 설치한다. IT란 말은요, 전력 계통을 접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접지 않았다가 저기 I가 인슐레이션이기 때문에 절연이라는 뜻이어서 전력 계통을 접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거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고요. 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도 그룹 1번 또는 그룹 2번의 의료장소의 수술 등 내시경, 조명 등은 정전할 때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이 반드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의료 IT 접지 계통이죠. 또 IT 접지 계통에서는 누설 전류가 계측을 해봤을 때 IT가 I가 뭐라겠네요. 계통을 접지 안 했다겠죠? 그럼 누설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히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설 전류를 계측해 봤을 때 얼마에 도달하면 경보하느냐면 요 값이 10mA가 아니라 5mA가 되면은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경보합니다. 그래서 10mA가 아니라 5mA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숫자도 다 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또는 블루리액터의 내부에 고장 또는 과전류 및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하여 전로로부터 자동 차단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될 뱅크 용량이죠. 자, 전력용 콘덴서하고 블루리액터는 이렇게 되죠. 뱅크 용량이 500부터 시작하잖아요. 500 kVA 이상에서 15,000 kVA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과전류나 또는 내부에 고장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를 해야 되죠. 과전류나 내부에 고장이 생겼을 때죠. 그럼 뱅크 용량이 15,000 kVA 이상이 됐습니다.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과전류 내부 고장 하나가 더 들어가죠. 과전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000 미만은 과전류하고 내부 고장이 생기면 자동 차단하시고
15,000 이상은 과전류 내부 고장, 과전압이 생기면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에서 내부 고장에 과전류, 과전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15,000 이상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5,000 이상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정답이 여기 15,000 이상인데 여기 미만 오타 났네요. 15,000 이상입니다. 요거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0 이상. 그래서 15,000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85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것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지지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지물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이죠. 그럼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86번 문제. 전로와 대지 사이에 절연 내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로의 종류하고 그에 따른 시험 방법이 옳은 것 물어봤네요. 자, 해볼까요? 옳은 것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전로의 대지에서 사용하는 전압이 7kV 이하이면은 1.5배로 10분을 하게 되죠. 7kV를 넘고 25kV 이하로서 중성점을 가지고 있고 이 중성선 다중접지였을 때에는 0.92배가 되죠. 그 다음에 7kV를 넘고 60kV까지는 이하는 1.25배가 되죠. 그러므로 7kV 이하는 1.5배, 7kV를 넘어서면 1.25배, 다중접지가 되어 있으면 0.92배 이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kV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중성점이 비접지가 되어 있으면 1.25배고 그 다음에 중성점이 접지가 되어 있으면 1.1배이며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으면 0.72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70이 넘으면 0.64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옳은 것 물어봤으니까 7,000V, 7kV에는 2배가 아니라 1.5배. 6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비접지이면 1.25배.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접지면 1.1배. 여기는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직접 접지이면 여기가 0.64배가 돼야 되죠. 그죠? 170이 넘어가면 0.64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맞는 것은 그래서 3번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kV, 즉 6만불 초과하고 중성점 접지이니까 1.1배로 답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해서는 안 되는 것? 원래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소내용이죠. 발전소나 변전소, 소내용 변압기, 철도 신호용 변압기 이렇게 외우거든요. 철도 신호용 변압기,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우리가 22.9kV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니까 배전용 변압기, 그 다음에 배전용 변압기 저항이 10옴 이하짜리의 2종 접지 공사, 제 2종 접지 공사를 했는데 10옴 이하인 변압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1번 교류철도 신호용 변압기죠. 2번 1차 전압이 22.9이고 1차와 2차 사이에 온촉 방지판이 되어 있고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죠. 이거 배전용 변압기군요. 3번 66kV 변압기로서 1차 측과 2차 측에 이중 접지 공사하고 혼촉 방지판이 있는데 여기 이 66kV는 혼촉 방지판이 있어야 되고 이때의 접지 저항이 특고압이기 때문에 10옴 이하란 말이 있어야 되죠. 10옴 이하. 혼촉 방지판이 있고 15mm. 이거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여기는 22.9kV이고 델타 결선으로 된 비접지 변압기로서 항상 부하가 일정하다. 이때 여기에서 특고압에서 직접 저압으로 변성할 수 없는 것은 여기는 이렇게 하고 10옴 이하가 되면 할 수가 있죠. 여기는 배전용 변압기죠. 여기는 철도용이죠. 그럼 여기가 안 되네요. 부하가 일정하다고 해서
특히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죠. 부하가 일정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